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동 개발과 강남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동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 강북이 원래 이 서울이었었다면 이 한강 남쪽 지역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강북 지역과 연결되기 위한 이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강에 놓여지게 된 철교 이외의 다리가 제1한강교라고 불렸던 오늘날의 한강대교가 되겠고요. 제2한강교가 바로 오늘날의 양화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남쪽 지역이 먼저 개발된 것이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동이라고 하는 말은 영등포 동쪽 지역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개발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중요한 연결 다리가 되었던 것이 사진에서 보시는 당시 제3한강교라고 불렸던 한남대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남대교와 연계되었었던 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큰 길이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강남대로라는 것은 그래서 총연장 6.9km의 왕복 10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한남대교에서부터 신사역, 노년역, 신노년, 강남, 양재를 거쳐서 염곡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다시 이것이 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었던 길이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이 강남구, 서쪽이 서쪽으로 나뉘어지는 경계가 되기도 했었고요. 1963년도에 한강 남쪽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이 동쪽 지역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 해당이 되었고요. 서쪽은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에 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양 도성 내에만 한양이라고 불렀었고, 그 주변 지역이 성저 심리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강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기도 광주군이나 시흥군에 속하는 것이었고, 중요한 서울로 들어가는 간선도로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은 이 서울이 대폭 확장이 되어서 양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광주군의 이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이렇게 한양 서울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광역화되는 가운데 이 강남 개발의 중심 루트가 된 것이 강남대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강 남쪽의 강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날의 압구정동에 비교하면 너무나 한적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남쪽 지역에 이 강변을 따라서 미루나무들이 서 있고 숲을 일고 논밭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농촌의 모습이 1960년대 압구정 양지 마을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리어 그 강 건너편에는 강북 지역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달동네가 이렇게 가득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의 개발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 압구정 한강가의 모습이 되겠고요. 건너편 지역으로는 뚝섬이 바라보이고 저자도라고 하는 모래섬이 있었던, 자, 이런 모습, 또 압구정 터가 있었던, 정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배밭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자, 이 느티나무를 통해서 이 당시의 이 마을의 역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산 타워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곳의 이 한강 남쪽의 모습은 이렇게 한적한 농촌의 모습을 여전히 70년대 초반만 해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한강 남쪽 지역의 극단적인 어떤 급속한 변화의 상징적 사진이 1978년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와 또 여전히 논을 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변화돼 나가는 강남의 모습을 간접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되는 이유는 폭발적인 도시 집중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그 예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그나마 이 많은 1000만의 인구를 우리가 서울이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강남 지역의 주택 택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인구 분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제3한강교인 이 한남대교의 건설과 고속도로의 연계, 그 과정에서 이 강남대로가 그 중심축을 이루어서 강남의 개발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의 준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교통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게 되었고요. 이것이 또 강남의 개발의 중심축이 되어서 왼편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이 경부고속도로가 되겠고요. 그 가운데 보이는 선이 강남대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연결된 것이 테란로가 되겠죠. 이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바둑판식의 현대 계획도시의 건설이 강남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 선이 강남대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 제3한강교와 강남대로 또 경부고속도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영동, 지금의 반포 지역의 영동 제1지구, 그 다음에 영동 제2지구, 제3지구, 또 잠실지구 등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오늘날의 서초, 강남, 강동, 송파의 강남 지역이 개발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면서 강남은 천지개벽을 해서 현대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새로운 강남 스타일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남쪽에서 강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강남대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왼편이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강남대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은 반대로 강북 쪽에서 강남 쪽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죠. 자, 이것이 강남대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 정말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초현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 이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10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몰려드는 강남대로다 보니까 오늘날의 강남대로의 버스 노선만을 보더라도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과 연계되는 중심, 교통상의 중심이 되게 된 것이 강남대로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당시 이런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강남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북 지역과의 단순한 연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 광역과의 연계의 중심축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축 속에서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됐던 것이 바로 강남대로였다. 강남구 신사동에서부터 영곡동까지의 이 오늘날도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바로 이 대로가 오늘날의 강남을 낳게 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